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 저희가 1과목에서는 조사의 설계라는 뼈대를 세웠다면 제2과목은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숫자로 요약 정리하는 실무의 핵심 파트가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이 명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고득점을 챙길 수가 있는 과목이니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점수를 잘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챕터 1 구성을 보면 자료 수집 방법 잘 나옵니다. 필답형 질문지의 설계 및 작성에도 도움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실사관리, 챕터 2에서는 실사관리, 조사원의 자세, 그 다음에 설문지상, 문제, 발생 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시겠습니다. 챕터 3 2차 자료 어렵지 않죠. 분석, 종류랑 유형,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죠. 챕터 4에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도 많이 나오고 기존의 문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중심으로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5는 자료 처리, 코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료 처리의 의미, 자료값의 범위 설정이라든가 문항별 범위 설정, 무응답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다음에 개방형 응답 내용의 부호와 입력된 자료의 적합성 판단, 옷값 수정하는 부분이랑 결측값과 무응답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1 자료 수집 방법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많이 1차 자료와 2차 자료 구분할 줄 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차 자료는 뭐다? 직접 수집한 자료는 당연히 발품을 팔아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지법, 관찰한다, 관찰법, 면접, 우편조사,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등등 많이 있습니다.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함으로 자료의 결측값 및 이상값 등을 추적할 수 있다. 중요하죠? 추적할 수 있다. 타당도가 매우 높다. 최신성이 유지되는 거죠. 1차 자료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발품을 팔다 보니 비용이나 시간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어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용이하다는 거. 1차 자료 특징. 2차 자료는 기존의 자료다. 이미 연구된 기존 자료. 그래서 각종 통계 자료, 조사기관의 정기, 비정기 간행물, 기업에서 수집한 자료, 상업용 자료, 문헌 자료 등이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 특징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1차 자료의 수집과 비교해서 2차 자료는 뭐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적게 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적게 든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소규모보다는 당연히 대규모 사례 분석이 가능하죠. 2차 자료를 활용할 때는 뭐다? 자료의 편향성이나 이런 일관성 부재, 불완전 정보 한계가 있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2차 자료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2차 만들어진 자료 1번 1차 자료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일단 1번 맞죠. 당연히 맞죠. 2번 현재 연구 중인 조사 목적에 따라 정확도, 신뢰도, 타당도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1차 자료다. 1차. 3번 1차 자료에 비해 조사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이용하기 쉽다. 그렇지 않죠? 1차 자료가 더 그렇죠. 1차 자료가 더 쉽다. 이용하기 쉽다. 4번 조사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 설계를 통하여 직접 수집했다. 뭐죠? 이건 1차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우리가 자료 수집할 때는 선택의 기준이 있겠죠. 첫 번째 보면 조사 환경을 먼저 고려하고 선택 기준을 삼는 거죠. 자원을 고려한다든가 환경, 그 다음에 자료의 어떤 다양성과 심층성,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과 시간의 효율성을 또 따져서 기준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위, 지리적으로 범위, 모집단이 작냐 크냐,
그거에 따라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응답자의 특성이나 민감성.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응답률과 질문의 복잡성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면접, 전화, 우편 조사를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면접, 온라인 조사, 전화 조사, 우편 조사 나왔고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잘 나오는 단골 유형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세 가지 방법 모두 개방형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조사자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것은 전화조사이다. 아니죠. 전화조사가 아니죠. 우편조사이다. 틀렸죠. 2번. 3번 복잡한 질문을 다루는데 면접조사가 가장 적합하죠. 4번 익명성을 보장하려면 면접조사보다 우편조사를 실시. 맞죠. 답은 2번.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이제 질문지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질문지법은 어떻게 한다? 작성된 질문지를 배부하는 거죠. 그리고 조사 대상자가 작성하도록 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구조화되어 있다.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양적 자료 수집입니다. 양적 자료다. 구조화와 표준화가 질문지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양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양적이다. 질문지법의 특징이 뭐다? 1차 자료 수집의 대표성, 구조화와 표준화,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동일한 순서로 제시하는 표준화된 구조. 표준화, 비표준화다. 그런 말도 틀립니다. 비표준화다. 비표준화하면 틀린 말이죠. 문항의 구성 원칙은 어떻다?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 그 다음에 객관성을 당연히 확보해야겠죠. 그 다음에 응답자가 조사의 목적을 알고 있는 상태일 때 당연히 신뢰성이 높아진다. 모르는 상태에서 막 하면 잘 체크도 안 합니다. 의심스러워서 조사 목적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지법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화된 표준화된 질문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해서 장단점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왜? 2차 필답형에 잘 나오는 유형이 여기 우리 질문지법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항상 어떤 조사의 장단점 반드시 5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시험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 질문지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큰 표본에도 당연히 적용이 용이하다. 보다 넓은 범위에서 쉽게 응답자가 접근할 수 있다. 응답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응답의 신중을 기할 수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응답자가 안심하고 응답할 수 있다. 특징들, 장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여 입수할 수 있다.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뭐죠? 표준화되고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렇죠? 표준화된 질문지 나왔죠.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연구 결과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비표준화는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 힘듭니다.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기출 체크 보시면 질문지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1차자로 맞죠.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 그다음에 3번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꾸는 거죠. 구체적 정의가 필요하다. 4번 응답자가 조사의 목적을 모르는 상태일 때 신뢰성이 높다. 아니죠. 알고 있어야 신뢰성이 높다.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죠. 질문지법의 또 구성에는 뭐가 있냐? 질문 형식에 따라 질문 형식 당연히 직접, 간접 나눌 수 있죠.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묻는 것. 간접은 뭐다? 질문의 문맥상 응답자가 조사자의
직접적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질문지를 구성해서 체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투사법이다, 정보검사법이다, 단어연상법, 오류선택법, 토의완성법이 간접 질문에 해당합니다.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투사법도 나왔고, 투사법 나왔죠? 인간의 무의식 속에 동기나 가치, 태도 등을 알아내기 위한 거죠. 무의식 속에 동기, 가치, 태도 등을 알아내기 위해 모호한 자극을 응답자에게 제시하여 반응을 살피는 것. 문장 완성, 시험에 나왔습니다. 문장 완성의 경우 조사자가 미완성의 문장을 제시하면 응답자가 문장을 완성시키는 것을 우리가 투사법 일종의 하나입니다. 투사법에 들어간다. 시험 기출문제 말 그대로 정보검사법, 단어연상법 말 그대로 단어 연상하는 거죠. 오류선택법, 옳지 않은 보기를 여러 가지 제시한 다음에 질문에 답을 선택하도록 하는 걸 오류선택법. 그다음에 토의완성법, 미완성 문장을 제시한 다음에 응답자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완결하게 하는 거죠. 종류가 이렇게 있다. 투사법 잘 나왔었고 종류별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출 체크 보시면 나왔죠. 인간의 무의식 동기같이 태도하면 투사법이다.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내용에 따른 분류, 질문 내용에 따른 분류는 사실 질문, 태도 질문이 있다. 그 다음에 질문 문항은 당연히 개방형과 폐쇄형 두 가지가 있는 거 바로 나오시죠. 그래서 개방형은 응답 형태에 제약을 가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개방형이다. 말 그대로 개방형. 그죠? 예를 보면 귀하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한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블라블라블라 적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개방형을 쓰나 이것도 문제 필답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객관식에도 나오니까 당연히 조사자에게 표본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개방형 질문을 써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계속 그 내심을. 그래서 조사자에게 표본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예비조사나 탐색자 조사의 핵심을 알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응답자들의 지식 수준이 너무 높죠. 그래서 면접원의 도움 없이 응답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응답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개방형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응답을. 사전 지식 부족. 그래서 또 특징이 대규모 조사에서 조사보다 조사 단위 수가 적을 때 쓴다. 수가 적을 때. 특징들.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기 적합한 경우 객관식에도 나오고 필답형에도 나올 수 있다. 내기 좋죠 이런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당연히 개방형, 폐쇄형 있죠. 폐쇄형은 사전에 선택 항목을 연구자가 제시하는 거죠. 그중 선택하시오.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 기와의 선제 나이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0대, 20대 체크하는 거죠. 양자택일형, 다지선다형, 체크리스트형 질문이 여기에 폐쇄형에 해당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플러스 보시면 응답범주 작성 원칙도 있습니다. 원칙 중요하죠. 응답범주는 어떻게 된다? 중요합니다.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상호 배타적. 그 다음에 가능한 모든 응답을 포괄성이죠. 포괄성. 그 다음에 다른 응답 범주는 명료하고 간결해야 된다. 명료, 간결. 다른 조사와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한 단위 사용. 중요합니다. 단석 원칙. 반드시 여기 있는 거는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의 장단점, 폐쇄형 질문의 장단점 반드시 외우시고 외우시지 않아도 느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필답형에는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쓰는 연습도 시간 있을 때 해두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양자택일형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시험에는 참부식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참부식은 양자택일이다. 택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지선다형 여러 개의 응답 범주를 나열해놓고 그중 선택하는 거죠.
어렵지 않다. 다지선다형. 질문이 있다.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형. 질문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체크하는 거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열식 질문. 여러 개의 응답 범주를 나열하는 거죠. 나열, 서열해서 나열한다. 응답 범주를 나열해 놓고 그 중요성 또는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시오. 보기 뭐 3개만 고르시오. 순서대로. 이런 걸 우리가 서열식이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죠. 평정식 질문은 뭐에 따라 중요하죠. 강도에 따라 강도에 따라 달리하여 서열화된 응답 범주 중에서 하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보수 관련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많이 하죠, 이거. 매우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약간 불만족, 보통이다,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우리가 많이 접하던 질문 형식이죠. 그 다음에 행렬식이다, 행렬식. 행렬식을 뭐다?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질문 문항들을 한데 묶고 하나의 질문 세트를 만든 다음에 질문하는 형태다. A 복지관 위생, 그 다음에 직원 친절도, 그 다음에 편의시설 주차, 매점 운영, 식당 음식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해서 행렬식으로 쫙 나열하고 똑같이 평정식 질문을 이렇게 옆으로 질문을 만들기 때문에 행렬식이다. 중요하죠. 행렬식. 그 다음에 또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휘차별.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 쌍을 양 끝에 배치하는 거죠. 양 끝에 배치, 뭐 낯설다, 친근하다, 세련되다, 촌스럽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과, 수반형이라고 합니다. 여과 질문을 수반형. 그래서 수반형은 어떻게 돼 있다? 귀하는 귀하에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체크하고 예. 그래서 1번에서 3번 질문에 예면을 1번 질문에 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니오를 우리가 체크하면 아니오. 그러면 1번, 3번 건너뛰고 4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체크하는 게 우리가 수반형이다. 여과 질문이다. 그래서 기출 체크 보시면 개방형 질문의 개방형이죠. 틀린 것은 강제성이 없고 다양한 응답 맞죠? 다양한 응답. 그 다음에 특정 견해에 대한 탐색적 질문이다. 모르니까 잘 탐색을 해야 되죠. 개방형 잘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맞다. 3번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응답에 대한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응답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틀린 말이죠. 개방형 질문은 자유로 인해 해석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틀렸죠. 4번 자유응답형 질문으로 응답자가 할 수 있는 응답의 형태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 맞죠. 답은 3번. 그래서 이제 질문지법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시험이 잘 나오고 필답형 잘 나옵니다. 필답형은 잘 나오고 옵션조사, 온라인조사 특징, 장단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첫 번째 말 그대로 자기가 기입하는 겁니다. 설문조사에 손으로 직접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달된 설문지를 보면서 제시된 설문에 스스로 응답하는 거죠. 실제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당연히 솔직한 응답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폐쇄형 질문에 유리하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체크하는 거니까 폐쇄형 질문이 유리하고 당연히 또 폐쇄형이다 보니까 자료 입력이 편하다. 자료 입력이 편하다는 얘기는 코딩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접 설문조사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맞죠? 무슨 질문이다? 표준화된 질문이다. 항상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화된 질문지. 자기 입시 설문조사도 표준하다, 뭐 비표준하다 그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질문지와 폐쇄형 질문의 구성에 유리하다.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고 입력하는 과정이 매우 신속하고 편리하다.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조사자와 대면하지 않으므로 응답자의 익명성이 비교적 보장된다. 혼자 체크하는 겁니다. 중고 가지고 당연히 익명성이 보장되겠죠. 면접조사보다 앞에서 질문하고 하는 것보다 체크를 하니 당연히 솔직하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우편조사는 다 알죠. 어렵지 않죠? 우편으로 보내서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담아 회수하는 방법이죠. 설문지에 포함할 사항,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우편조사 시 질문지 표지에 포함된 사항으로 연락처, 조사자 연락처, 조사기관, 지원기관, 그 다음에 조사 목적 반드시 밝혀야 되죠. 이 조사를 하게 되는 중요성이나 필요성 적어야 되고, 이 조사는 비밀이 유지됩니다. 당연히 쓰셔야지. 비밀이 유지 안 된다고 하면 체크 안 하고 찢어버립니다. 비밀이 보장된다. 강조. 그래서 장점, 단점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4가지에서 5가지는 반드시 계속 쓰는 연습. 2차 대비해서 손으로 쓱쓱쓱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계속 입력하고. 쓰는 거랑 우리가 또 보는 거랑 다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우편 조사의 응답률이나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객관식에도 나오고 필답형에도 잘 나온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사에 대한 사전 예고하고 조사의 목적과 응답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그 다음에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강조한다. 질문지를 간결하고 보기 쉽게 구성을 한다. 당연한 거죠, 아주. 네, 반송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편하게 적고 질문지를 보낸 다음에 전화, 서면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게 더 좋죠. 이왕이면 상품권 등이나 우리 인센티브 제공을 하여 무슨 쿠폰을 준다고 하면은 좀 더 응답률이 높게 나오는 거죠. 우편으로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나온다, 무조건. 전화조사, 말 그대로 전화조사, 전화상으로 답변해서 조사를 기록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보다 개략적인 여론과 신속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 적합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전화조사의 장단점,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르는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 계속 얘기합니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온라인, 말 그대로 온라인 조사.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러 형태의 조사 방법이다. 이메일 조사 있고, 웹 조사, 모바일, 온라인 패널 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나왔죠. 콜인 조사,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특정 번호를 제시하면 시청자나 독자가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이죠. 많이 봤죠.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거 전화 걸어서 방송국에. 그래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특징 알아두셔야 된다. 즉각적인 의견 수집이 가능하죠. 바로 전화하니까. 그 다음에 표본 크기와 관계없이 자기 선택 편향이 크고 당연히 배표성이 어렵다. 단점이죠. 그 다음에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거죠. 진행자의 질문 방식에 따라 응답이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 대신 심층 면접은 불가하다. 콜인 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조사 장단점 반드시 알아두시고 쓰기 연습.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다 확인 가능한 거. 5번 집단조사. 집단조사는 우리가 FGI랑 헷갈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대상자를 집단적으로 모으는 거죠. 집단적으로 모아 질문지를 교부해서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는 거다. 방식이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에 따라 면접 방식이나 자기 기입 방식을 조합해서 실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집단조사랑 FGI 조사 다릅니다. 항상 집단이 들어간다는 거, 항상 집단. 그래서 장점보다 시간 비용 절약할 수 있죠. 집단이니까. 그래서 조사 조건을 표본하여
응답 조건을 동등하게 성등하게 설계할 수 있어 동일성을 확보. 학교나 기업체, 군대, 조직체 구성원을 조사할 때 유용하죠. 당연히 집단조사. 장점, 단점. 요즘에 또 집단조사도 나오는 추세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집단조사.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동질성 확보 맞죠? 집단이기 때문에 주위의 응답자들과 의논할 수 있어 왜곡된 응답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틀렸죠? 학교나 기업체, 군대, 조직체 구성원 조사할 때 유용. 조사 대상자에 따라서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면접 방식과 자기 기입시 방식을 조합 실시하기도 한다. 맞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한 관찰법. 관찰법의 각 특징 굉장히 중요하죠. 관찰법 말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직접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법의 의의는 뭐다? 연구 대상을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의 특성이나 상태, 행위, 기능 등을 그대로 관찰한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자연적인 상황과 인위적인 상황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비언어적 자료를 수집한다. 특징이죠. 비언어적 자료 수집. 비언어적이다. 특징 중요합니다. 비언어적이다. 그래서 복잡한 사회 맥락이나 자연적 맥락 상호 연구하는데 당연히 적절하다. 양적, 질적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철학이나 세계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다른 연구와 비교를 통해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관찰자 유형으로는 우리가 참여도 있고 당연히 비참여도 있고 그 다음에 준참여도 있다. 그래서 시험에는 참여, 비참여 거기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참여하는 겁니다. 직접 참여한다. 그래서 직접 참여하다 보니 심층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대신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단점이죠. 대규모 당연히 어렵죠. 관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 통제가 쉽지는 않다. 단점. 비관철 당연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 관찰에서 발생하는 오류 지각 과정이죠. 지각. 그 다음에 인식 과정 특징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각은 뭐다? 관찰 상황을 지각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차이가 있어 오류가 발생하는 거. 오류 내용 감소 방법. 당연히 관찰자가 소유하고 있는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관찰하면서. 그래서 관찰자의 의도하는 바가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적이고 다양한 대상을 관찰할 경우에는 복잡한 현상 자체 때문에 관찰이 어려울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기 위해서 감소하기에는 방법이 뭐가 있냐? 객관적인 관찰 도구를 사용. 시험 잘 나옵니다. 감소 방법. 보다 큰 단위를 관찰한다. 관찰 기간을 댈 수 있는 한 어떻게 한다? 짧게 합니다. 짧게. 길게 하면 틀린다. 길게 뭐 잡는다. 틀린 말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능한 관찰 단위를 어떻게 한다? 세부나 명세화한다.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통제한다. 훈련을 통해 관찰 기술을 향상시킨다. 관찰 기술 향상. 여러 명의 관찰자가 관찰을 하면 당연히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식, 지각 인식. 당연히 인식은 관찰자마다 과거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이 다른 거죠.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관찰자마다 지적 능력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인식과 추리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감소 방법 읽어보시고 이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관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지각이다, 인식이다. 두 가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줄 체크 보시면 다음 특성을 가진 연구 방법은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오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현상을 파악한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현상을 파악. 미묘한 어감 차이, 시간상 변화 등의 심층 차원을 이해할 수 있다. 심층의 차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심층 차원이 뭐다? 당연히 참여해서 관찰하는 거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가르칠 수 있다. 당연히 대규모 모집단은 기술이 어렵다. 참여 관찰.
관찰자의 유형, 여기도 시험에 객관식에도 잘 나오고 객관식, 그 다음에 필답형에도 잘 나옵니다. 필답형 잘 나옵니다. 자연적이냐 인위적이냐 관찰한 방법보다 관찰이 일어나는 상황이 인공적인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이냐 간접이냐 어떻게 관찰 시기가 행동 발생과 일치하는 여부, 행동 발생과 일치하는지 여부, 관찰 시기가 키워드죠. 그 다음에 공개적이냐 비공개적이냐, 관찰 대상자가 관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알고 있는지 여부 당연히 공개냐 비공개, 그 다음에 체계적이냐 비체적이냐, 표준 관찰 기록 양식이 사전에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당연히 체계적이다 아니다 비체계적이다 나뉘는 거죠. 인간의 직접적 기계적 관찰은 뭐다? 관찰 주체 또는 도구가 무엇인지에 따라 나누어진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잘 나오는 파트 무조건 외운다. 이거는 무조건 외운다. 퓨필로미터라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퓨필로미터는 뭐다? 어떠한 자극을 보여주고 관찰 대상자의 동공이다. 동공 크기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측정하는 거다. 퓨필로미터. 그 다음에 아이카메라죠. 아이카메라. 그 다음에 사이코 갈바노미터는 뭐다? 심리적 변화에 의해 대상자의 생체적 변화입니다. 특징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가끔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또 나왔고, 오이미터는 뭐다? TV 시청률을 조사하기 위해 자동장치.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오이미터 여기까지. 이렇게 기출문제는 나온다. 관찰법 분류기준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찰이 인공적인지 여부에 따라 보다 자연적이다, 인위적이다, 인공적이라고 앞에 나왔죠. 키워드. 그 다음에 관찰 시기가 행동 발생과 일치 여부, 체계적, 비체계적 아니죠. 직접이냐 간접이다. 그죠? 직접, 간접. 땡. 피관찰자가 관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당연히 공개다 비공개 맞죠. 관찰 주제 또는 도구가 무엇인지에 따라 직접이다 기계적 관찰이다 나누는 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아두시고 시험 꼭 나옵니다. 우리가 또 뭐다? 항상 어떤 방법을 알고 계시면 장단점은 무조건 따라가서 같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장단점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그냥 계속 말하고 외우고 쓰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편합니다. 그다음에 관찰자의 역할, 자 이것도 또 계속 필답형 잘 나옵니다. 이번 파트는 객관식 뿐만 아니라 필답형에 자주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참여자다, 완전 관찰자다. 그러면 완전자가 들어가면 뭐다? 우리가 완전 범죄를 꿈꾼다 그러죠. 완전 범죄를 꿈꾼다는 거는 신분을 밝히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한다고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뭐다? 관찰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완전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완전은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완전 관찰자는 또 뭐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항상 완전은 들어간다. 그 대신 완전 참여자는 뭐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적 과정에 참여한다.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자이기 때문에 뒤에 참여자. 관찰자는 관찰만 하는 거다. 뒤에가 관찰자이기 때문에 관찰만 한다.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필답형에. 세 번째는 참여자로서 관찰자다. 그럴 때는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뒤에 강조가 들어가는 거죠. 참여자로서 관찰이 주를 이룬다. 관찰자로서 참여자는 뭐다? 참여에 강조가 들어가는 거죠. 신분을 밝히고 주가 참여다. 관찰보다 참여가 주를 이룬다. 거기까지 내용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진짜. 기출 체크 보시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럼 벌써 뭐가 들어가야 된다? 완전자가 들어가야 된다. 완전, 그리고 체크하시겠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면 뭐다? 완전 참여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면접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거 다 중요하다. 그래서 면접, 신층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비언어적 행동, 장점, 주변의 상황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관찰법. 그 다음에 복잡한 질문지를 사용할 수 있죠. 당연히 있죠. 특징입니다. 질문의 순서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면접 앞에서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 보다 신뢰성 있는 대답을 얻을 수 있죠. 잘못된 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죠. 높은 응답률을 얻을 수 있다. 장점, 단점 꼭 확인하시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다. 그죠? 기초 체크 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자료 수집 방법은 응답률이 비교적 높다. 벌써 딱 떠올라죠. 면접. 질문 내용에 대한 면접자와 응답자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 면접원이 응답자와 그 주변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보다 면접조사. 그래서 면접조사의 또 특징을 보면 시청각 요소를 활용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는 또 뭐다? 우리가 또 면접조사라고 합니다. 면접법, 면접조사. 시청각 요소를 활용할 수 있죠. 앞에서. 근데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는 면접조사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면접에는 뭐가 있다? 표준화, 그 다음에 비표준화, 비구조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다 중요하다. 아주 그냥 이번 파트는 아주 다 중요합니다. 표준화, 말 그대로 표준화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특징, 비표준화 면접의 특징. 말 그대로 조사표를 만들어서 면접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응답자에게 동일한 질문과 순서, 구조화죠. 구조화 따라 면접을 수행한다고 해서 표준화 면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얻고자 할 때 정보의 비교가 용이, 그 다음에 구조하다 보니까 계량화, 수치화가 용이하다. 반복적 연구 가능, 당연히 신뢰성은 높다. 다만 표준화는 항상 타당성은 낮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면접의 유연성이 낮죠.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있는 측정이 불가능. 면접원의 자율성이 낮죠. 구조화. 면접원의 편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당연히 작다. 이게 또 객관식 질문에 많다 그러면 틀립니다. 많다, 아니다. 그래서 구조화, 비구조화, 표준화, 비표준화 특징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표준화되면 당연히 틀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표준화를 보면 뭐다?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면접 상황에 따라 질문을 변경할 수 있다. 자유롭죠. 융통성이 있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자유롭게 표현하고 면접은 이를 기록할 수 있다. 그다음에 타당성이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타당성이 높다는 거, 그죠? 타당성. 그 다음에 심층적인 질문이 가능하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구조하기 때문에 물어볼 게 많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면접 결과 계량화나 수량화나 부호화가 당연히 어렵다. 특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비표준화 면접의 활용은 어떻게 한다? 플러스 보시면 비표준화 면접 어떻게 활용하죠? 이럴 때는 새로운 사실을, 아이디어를 발견할 때 비표준화, 미개척 분야 개발할 때 비표준화 면접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색조사할 때, 문제점 파악할 때,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직접 면접이죠.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질문하고 조사자가 조사표에 회답을 기입하는 방식이다. 회수율이 높다. 직접 방문이니까 시간과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죠. 그래서 무학력자나 저학력자 또는 신체 장애자에게도 면접이 가능하다. 특징, 직접 면접, 특수한 계층 면접이
어렵다 단점이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패널을 두고 반복하는 거죠.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반복한다.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거나 면접 조사 기간에 동일한 응답자, 알죠? 동일한 응답, 패널은 동일한 응답자 반복적으로 관찰한다. 일정 기간 동안 응답자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 상태를 연구하는 데 적합하죠. 그 다음에 임상 면접, 임상도 나왔죠, 시험에. 그래서 면접원이 응답자의 광범위한 감정이나 생활사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면담할 때 필요한다. 광범위한 감정이나 생활사 전반에 광범위하게 면담해서 응답자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나 결과 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접 방법이다. 나왔었죠, 시험에.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심층적으로 면접하는 거죠. 1대1 면접을 통해서 생각, 느낌, 욕구 파악하는 거 당연히 타당성이 높다. 대신 면접원에 의해 발생하는 편향이 크다. 심층적으로 면접하는 거는 질적 조사는 편향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집중 면접. 말 그대로 집중. 특정한 경험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면접자의 주도하죠. 그래서 질문하고 집중적으로 대답하는 면접을 우리가 집중 면접이라고 한다. 집단 면접. 집단 면접은 뭐 생각하면 되죠? 집단 면접은 회사에 들어갈 때 우리 면접 시험 볼 때 그죠? 면접 볼 때 면접관이 한 명 있고 나머지 우리가 면접 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되죠. 집단 하나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자유로운 대화나 토론을 한다. 문제점 해결 방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응답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다.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타당성 있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앉아가지고 의견을 조화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서로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다. 토론을 할 수 있고. 집단 면접, 집단 조사, FGI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FGI, 그 다음에 집단 조사, 집단 면접 세 가지 잘 헷갈리지 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면접 과정을 보면 면접원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문 지식과 훈련성을 갖춰야 된다. 숙련성, 전문 지식, 면접 지침을 작성해서 배포하고 이를 숙지한다. 그래야 사전 교육을 통해서 편향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포를 형성해야 되고 당연히 그 기술을 익혀야겠죠. 이상 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하냐, 대처 방안, 신속히 대처하는 방향을 익히도록 해야 되겠죠. 면접 기간 동안에도 면접원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통제가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응답자의 내용을 어떻게 한다?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바꿔서 적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적는다. 그대로 적는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또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는 라포 형성 당연히 해야겠죠. 면접에 임하기 전에 스스로 질문 내용을 또 숙지해야 되고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당연히 면접의 목적을 밝히고 그다음에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면접을 실시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장이나 언어 사용의 유의, 편안한 분위기, 대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죠. 질문지에 있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응답에 필요한 일정한 시간을 주는 것도 좋으며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탈하면 적절히 또 조절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실시할 때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연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안에 내용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지문으로 잘 나오니까. 그리고 필요한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답을 하는 도중 응답 내용에 대해 평가적인 코멘트를 한다 하면 안 된다. 코멘트를 하는 것은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래서 코멘트는 좋지 않습니다. 또 나왔죠.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이 지엽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질문을 행하는 케어 묻기 프로빙 기술을 활용합니다. 중요합니다. 다 나왔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빙, 심층 규명, 케어 묻기, 응답자의 대답이 불충분하거나 모호할 때 추가 질문을 통해 정확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면접조사 기술로 비구조화 면접이다. 중요하죠. 이것도 프로빙에 뭔가 또 필사평에서 나올 수도 있죠. 프로빙의 특징을 뭐 5가지 적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객관식에는 항상 나오니까 프로빙. 응답자가 폐쇄식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하죠? 이 답에 관련된 의문을 탐조하는 보조 방법이다.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방향을 지시하는 등 답변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찬성적 응답. 그렇군요. 참 흥미있군요. 무언가 암시에 의한 자극, 물끄러미 응시하거나 반복 응답자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비지시적 질문. 또 중요하죠. 비지시적으로 해야지 지시적으로 질문하면 안 된다. 지시적은 아니다. 중요하죠. 프로빙. 응답 원하는 태도나 표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다른 대답은 어떻겠냐며 예를 들어 물어보는 등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꼬치꼬치 질문하면 프로빙 형성이 안 되겠죠. 그 특징 프로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죠? 면접을 이제 했으면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기록 어떻게 되냐? 모두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록. 그 다음에 응답자 응답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다. 그대로. 자기가 막 인위적으로 바꿔서 기록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해석을 요약하고 기록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응답자의 어휘를 그대로 기록하고 같은 응답이 반복되더라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면접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면접하는 도중에 바로 기입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면접 도중에 바로 기입, 면접 후 나중에 기입한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면접 도중에 기입한다. 그래서 녹음기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면접을 종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원은 응답자에게 그들의 응답이 조사의 필요에 크게 기여했음을 밝히면서 친절하고 정중한 감사말,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도록 친밀감을 가지고 헤어져야 한다. 중요하죠. 종결 잘 하시면 됩니다. 기출 체크 보시면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이 지엽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질문하는 거죠. 추가 질문보다 케어 묻기 프로빙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마지막 면접 시 왜곡 응답,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후광 효과 잘 나오고 동조 최근 효과 잘 나오죠. 후광 효과는 뭐다?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특정 견해죠. 특정 견해나 성질이 너무 도드라져서 다른 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면접에서 외모나 인상을 봤는데 호감형인 지원자를 보고 저 사람은 업무 능력이나 성실성 모두 뛰어날 것이라고 짐작하는 거, 이게 후광 효과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죠. 대부분. 그래서 후광 효과. 동조 효과는 뭐다? 자신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응답하는 걸 우리가 동조한다고 그러죠. 동조 효과. 최근 효과는 뭐다? 최근에 듣거나 제공받은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다? 전화 설문조사를 할 때 1번에서 5번을 읽어준 다음에 응답자가 체크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앞부분 1번에서 2번 내용할 때 다 까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마지막에 뭐 4, 5번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4, 5번에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한 제공을 더 많이 받고 더 인식이 많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최근에 듣거나 제공받은 정보에 큰 비중을 둔다. 그래서 응답자가 거기다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최후 효과라고 한다. 헷갈리지 않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응답 순서 효과, 1차 정보 효과, 먼저 제시된 응답 항목, 또 1차
정보 효과라고 합니다. 위신 향상 효과, 그다음에 체면 칠해 효과, 말 그대로 유행이나 시대에 뒤처졌다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체면을 의식한 왜곡된 응답을 하는 거죠.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채통, 선전 편승 효과,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때맞춰 효과, 실제로 응답할 의사가 없는데 다수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떤 방향으로 따르게 되는 경우 우리가 선전 편승한다. 그래서 악대맞차 효과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맞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경향인 것을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면접 시 오류의 원인 두 가지가 있죠. 면접원으로부터 인해 발생하는 오류, 면접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자, 이것도 필답형 자주 나옵니다. 필답형. 여기 이 파트는 계속 필답형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면접 진행 과정에 대한 오류, 원인 두 가지. 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체크하시고 반드시. 기출체크 보시면 응답 내용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최근 효과. 최근 효과죠. 맞는 것은 뭐다? 질문지를 사용하는 사회조사보다 조사표를 사용하는 면접조사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최근 효과. 특징. 답은 이렇게 해서 1번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빈출 선지 OX 문제로 하겠습니다. OX 문제 1번 2차 자료 분석은 자료의 결집값을 추적할 때 뭐라고 그랬죠? 당연히 추적할 수 있는 건 1차다.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결집값 추적은 1차만 가능. 틀린 거죠. 틀렸다. 문헌조사는 2차 자료를 이용하는 조사 방법이다. 맞죠? 3번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우편이나 전화조사보다 당연히 대인 면접 조사가 적절하죠. 당연하다. 맞고. 4번 질문지를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할 때 장점은 뭐다? 수집된 자료의 수량적 분석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분석이 용이하죠. 코딩이 당연히 쉽기 때문에 더 개방형보다 맞다. 5번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려면 폐쇄형 질문의 수가 가능한 어떻게 되죠? 많아야지 더 체크를 잘합니다. 사람들이 개방형으로 쓰면 막 체크를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쓴다. 사람들이. 그래서 폐쇄형 질문을 당연히 늘리는 게 좋다. 회수율을 높이려면 틀렸죠. 6번 특정 연구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 예비조사에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질문으로 개방형이 있다. 맞죠? 사전 지식이 부족할 때는 개방으로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겠죠. 맞다. 우편조사는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쉽죠. 틀렸다. 8번 참여관찰이죠. 참여관찰 양적입니까? 참여는 당연히 질적으로 들어가지 무조건 양적은 아니죠. 질적이다. 틀렸죠? 9번 표준화 면접입니다. 표준화 면접, 비표준화 면접 머리에 딱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얻을 때 적합하다. 맞죠? 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표준화 구조화. 10번 면접조사에서 발생하는 최근 정보, 최근에 들어온 정보죠. 질문지를 사용하는 사회조사에서보다 조사표를 사용하는 면접조사에서 자주 발생한다. 맞죠? 특징입니다. 맞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셨고 우리가 자료 분석 방법은 특히 객관식도 많이 출제되지만 필답형에서도 출제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장단점, 각, 특징 쓰는 연습도 시간 될 때마다 해주시면 객관식 문제 풀 때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나중에 필답형에 기입할 때도 필답형에도 훨씬 유리하다. 미리 연습해 놓으면 좋다. 수고하셨습니다.